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직장 생활의 고민을 제가 들어보고 같이 한번 해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오늘 사연을 보내신 우리 형편님께서는 근무 중에 원격 근무를 요즘 많이 하나 봐요. 주변 동료들이 계속 나를 감시하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다가도 괜히 그런 생각이 들면은 뭔가 여러 가지 마음이 들잖아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또 조치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원격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할 때 뭔가 여러분을 믿지 못하고 의사소통이 계속 불협화음이 생긴다면 꼭 한번 체크해 봐야 될 중요한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는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일을 통해서 뭔가 성과를 내는 거죠. 그 성과가 나의 커리어화되고 이게 반복될 때 우리는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커리어의 로드맵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의사소통이라는 게 가끔씩은 우리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 의사소통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런 의사소통에 뭔가 미스가 일어나는 것에 휘말리잖아요. 이때부터 회사 생활이 꼬이는 거더라고요. 회사 생활이 꼬이는 게 대부분은 의사소통의 이 미스, 단추를 잘못 낀 것에서부터 시작돼서 굉장히 끝에 가면 막 이상해져. 그래서 오늘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성과를 내는데 뭔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방해하는 요소인 의사소통 미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형편분의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외국계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3년차 직장인입니다. 한국 회사와는 다르게 굉장히 체계적이면서도 굉장히 여유로운 부분도 없지 않아 워라밸이 가능한 부분과 자기 관리 능력만 있으면 다른 포지션으로 옮길 수 있는 부분 또한 매력적인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작년 3월부터 현재까지 재택근무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할 때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로 인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재택근무하게 되면서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동료의 감시 아닌 감시를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뱉은 말들을 상사에게 전달하거나 굳이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저에게 전달하거나 혹은 제가 아침 데이터 정리로 저희 업무가 늦어지게 되면 제가 아침에 자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감시의 채팅이 오곤 합니다. 제가 업무가 너무 바쁘거나 중요하지 않은 미팅이 있을 때는 정중히 참석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가끔 참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 동료는 저에게 왜 참석하지 않냐? 왜 너는? 왜 너는?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넘겼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그러다 보니까 나를 감시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상사가 시켰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 이야기를 전달하면 본인이 뭔가 직위가 있는 사람처럼 느껴져서 일부러 그러나 싶기도 합니다. 이제는 그 동료가 왜? 라고 물어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저 같아도 기분 나쁘고 화날 것 같아요. 지가 뭔데 왜 나를 이래라 저래라야. 그죠? 그 또 이 말을 옮기는 사람 치고 제가 보기에 뭐 제대로 된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야 내가 이거 들었는데 말이야.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진짜 회사가 원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이게 뭐가 다 줄이 맞지." 이런 사람들은 일단은 그냥 신경 쓰지도 마시고 가까이 안 대하시는 게 여러모로 여러분 회사 생활에 편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형편분의 사연에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없어서 제가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의사소통에 뭔가 계속 미스가 있다는 거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원격 근무나 재택 근무를 하면 사실은 근무에 정말 집중하기 좋은 환경이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간혹가다는 오히려 그 모든 집중의 시간을 엉뚱하게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경우의 수들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먼저 여러분 모두가 알아야 될 1대1 의사소통의 원칙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이 형편분의 사례에 맞는 조언을 해드림으로써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대1이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의사소통을 잘 전달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 방식이 뭐냐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면 소통을 꼽습니다. 화상 통화를 하더라도요, 대면으로 소통하는 게 좋아요. 1대1로 통화를 하는 거죠. 중요한 소통은 꼭 눈을 보고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자, 대면 소통을 하면 뭐가 좋냐면요. 음성 톤, 눈빛, 제스처 이 세 가지를 전달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뭐냐면 나의 의도, 나의 진의를 전달할 수 있는 세 가지 삼각 요소입니다. 가끔씩 통화를 해도 전달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전화 통의 한계죠. 근데 전화가 그나마 나은 것은 음성의 톤이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의 반응 속도, 그리고 이 사람의 음성의 소리, 요런 높낮이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화가 났구나 또는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라는 뜻이구나 말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뉘앙스를 캐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대면으로 만날 때 눈빛과 그 사람의 표정, 제스처까지 볼 때 이게 조금 더 완전한 정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소통에서 미스가 난다고 생각하면 꼭 만나서 대화 나누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때문에 이렇게 대면할 수 없다면은 지금 저랑 여러분 만나는 것처럼 화상으로 만나세요. 화상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100%는 아니지만 충분히 전달이 됩니다. 사실 1대1 대면 소통이 어려운 경우에 여러 사람과 소통을 해야 되거나 또는 공지 형태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로 이메일 소통입니다. 기업에서는 이메일 소통을 많이 하죠. 뭐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방대한 양을 여러 사람에게 한 번에 전달하기 위해서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이메일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상대방이죠. 의사소통을 받아야 될 상대방이 뉘앙스 캐치가 첫 번째 어려워요. 글로만 전달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사람이 뭐 감정적으로 어디에 지금 힘을 주고 있는 건지, 이거는 되게 싫다고 하는 건지 정확하게 전달이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도요, 그거를 정말 완벽하게 전달한다는 거가 사실 작가가 아닌 이상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저는 더 치명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읽는 사람, 상대방의 독해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글을요, 장문이 될수록 그냥 안 읽어, 막 슥슥슥슥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앞에 조금 읽다가 아이 뭐야 그러면서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잘 전달하려면 디테일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디테일하면 안 읽어버려, 또는 오해해버려. 중요한 정보를 띄엄띄엄 읽고 나중에 딴소리를 해. 이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업무를 할 때 중요한 내용일수록 이메일로 공지도 하지만 제가 직접 전화해서 이 내용을 확인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기도 했었어요. 자, 세 번째 단문 톡입니다. 메시지죠. 이게 뭐 그룹 회원이 뭐니 해서 굉장히 많이 활용화가 됐고, 또 실제로 업무가 간단한 것들은 그걸로 소통하는 게 충분히 가능해요. 이 경우에 정말 주의해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요. 진짜 친밀하거나 아니면 정말 정중하게 보낸 메시지가 아니면 대부분 오해합니다. 오해가 되게 많고 뭔가 전달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소통 또는 기획에 대한 전달, 상대방이 올바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은 절대로 톡을 하면 안 됩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충분히 이 이슈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점검을 하는 이 전제가 필요해요. 이거 없이 그냥 막 던지잖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나중에 엉뚱한 소리를 해요. 물론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이나 지금 막 앞단에서 잘 소통이 된 끝난 것들을 중간 점검하거나 이런 내용으로는 상관이 없죠. 근데 지금 아마 이 형편분과 이 동료분의 소통도 아마 대부분은 톡 혹은 메시지로 주고받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를 감시하는 거야? 뭐야? 왜 저런 얘기를 나한테 왜 해? 막 이런 오해들이 충분히 의도가 전달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형편분의 사례 문제를 한번 재정의를 해 볼게요. 제가 보기엔 이 동료분의 문제가 있고요. 우리 형편분도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항상 여러 가지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나의 상황을 진단해 봐야 됩니다. 이 형편분의 사례를 세 가지 정도로 포인트를 잡아 볼게요. 첫 번째는 소통의 기준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소통의 기준이라는 거는 언제 소통할 건지, 어떤 내용으로 소통할 건지, 어디에서 소통할 건지, 그리고 어떤 거는 화상 통화로, 어떤 거는 단문 메시지로, 어떤 거는 이메일로 공유하면 되는지가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뒤죽박죽 돼 있어서 나는 업무에 몰입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계속 뒤죽박죽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것 자체가 혼란을 가중하고 이것 때문에 일에 몰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원격 근무에 맞는 업무 관리 프로세스가 없어요. 이 업무 관리 프로세스라는 거는 근태 관리 방식, 업무의 평가 방식, 즉 업무가 다 잘 됐냐, 어디까지 해야 되냐, 개인의 R&R이나 측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정확히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계속 의심하고 상대방 감시하게 되고, 감시는 아니지만 그론적으로 감시한 꼴이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저희 회사도 원격 근무를 도입을 했잖아요. 이런 의문이 들어요. 아침에 아침에 막 저희는 화상으로 아침에 같이 시작을 해요. 근데 그때 안 나오고 그러면 이 사람 아직 자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의문이 들어. 당연히 그러면 전화하고 싶고 막 깨우고 싶고 그래요. 자는 건가 아닌가 모르죠. 하여튼 근데 저는 그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결국엔 우리가 하기로 한 목표가 명확히 설정이 돼 있고 그 목표를 설정하기까지 엄청난 에너지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설령 이 시간에 자고 있더라도 저는 그냥 그것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 신뢰 하에 나중에 피드백을 했는데 달성이 안 됐고 뭐 여차저차 한다면은 그땐 제가 그거를 지적을 해야겠죠. 아침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내 생각엔 그게 기본적인 근태 관리가 안 되는 요소인 것 같다. 이렇게 어떤 팩트를 가지고 소통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의심의 말을 그냥 긁고 긁는 거예요. 사실 이게 서로 간의 신뢰를 깨뜨리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저는 그래서 이 형편분의 사례를 세 번째 마무리로 문제를 정리하고 싶은 건요. 이 회사의 총체적 문제는 앞에 두 가지 문제로 인해서 서로 간에 신뢰가 없다라고 규정해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까? 우리 형편분의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나와 남, 나 vs 남 이 두 가지의 프레임으로 우리는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내가 놓친 게 뭐냐, 내가 잘못한 게 뭐냐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업무 일정이나 목표 등을 사전에 공유를 하셨나요?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 혹은 상사가 정확히 내가 어느 시간대에 어떤 업무를 어디까지 도달할지를 알 수 있게 공유를 하셨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만약에 안 하셨다면 그것부터 먼저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했다면 그 형태의 수준이나 방법이나 타이밍 같은 거를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소통을 했는지, 제가 언제 이 결과물을 또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를 여기다 등록을 할게요. 또는 이렇게 보고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공유해도 될까요? 라는 소통을 하셨는지. 대부분은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나 혼자서 어디다가 막 올려놔. 구글 캘린더에 막 올려 놓고 "왜 그거 안 보셨어요?" 뭐 이렇게 뭐 오히려 따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다 올려 놨다는 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 원격 근무 체제 하에서는 그런 기준과 방식, 룰을 정하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뭐 회사가 그런 게 없더라도요. 우리 형편분이 지금 이 답답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제안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 멤버십 영상에서 제가 OKR을 저희가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뭐 멤버십으로 오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두 번째는 감시당하는 것 같다라는 것은 나의 느낌인지 팩트인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체크할까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먼저 반응해야 되거나 공유해야 될 내용이 아닌데도 계속해서 나를 찔러보잖아요. 그럼 그건 감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비정기적이긴 하더라도 나와 확인하기로 한 것을 중간 점검하는 차원이라면 그건 감시라고 말할 수 없죠. 그냥 우리 형편분의 그런 느낌일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우리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자, 세 번째로 왜 너는 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을 해보셨는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노력 중에 하나를 이렇게 정면 돌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너는 이게 지금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저도 이 "왜 그러나?"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저 진짜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야 돼. "왜 너는 나한테 왜 너는?"이라고 항상 질문하냐? "왜 너는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냐?" 거꾸로 그거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뭐 말은 당연히 공손하게 해야 될 것인데 그 내용을 잘 질문하는 것만으로도 오해가 풀릴 수 있어요. 상대방은 그것 자체 인식을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당신이 이렇게 왜 너는?"이라고 질문할 때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은 이렇다."라는 것을 어떤 형태로건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런 식의 소통은 아마 사라질 확률이 매우 높을 거예요. 자, 그러면 남이 문제라는 전제하에 이 회사의 이 총체적 난국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저는 공식적인 피드백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 정의와 같이 근태 체크 방식과 업무 목표 설정하는 거, 그리고 과정을 어떻게 피드백할지를 상사와 이 팀의 기준을 잡자는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없으니까 계속 지금 서로 의심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로 나에게 연락하는 그 동료의 말투 혹은 방식이 문제라면요. 오해에 생길 소지가 있음을 상사와 동료에게 직접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어요. 굳이 이렇게 해서 내 업무 몰입도도 떨어지고 내 시간이 이렇게 연속된 시간을 쓸 수 없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겠죠. 자,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나의 시간 기록. 내가 하루에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투명하게 적고요. 그 내용을 기준으로 중간에 회의가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이 실제로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굉장히 나를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고 느낄 때가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건의를 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요 중에 하나가 세 번째 방법이 회의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 드러커 형님에 의하면 회의는 일이 아니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회의는 대부분 쓸데없고 회의 들어갔다 나오면 뭔가 시원하다기보다는 더 답답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회의를 하기보다는 회의에 참석한다고 해서 뭔가 뭐 문화에 들어오고 뭐 일을 잘하는 이런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회의록을 공유받는다든지 보고 자료를 공유받는지 뭐 이런 형태로 얼마든지 정보의 공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먼저 제안하시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을지를 팀 회의 차원에서 한번 제안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제안 드리는 관점으로요. 상사 그리고 그 당사자와 꼭 면담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면담할 때 포인트는 뭐죠? 이메일이나 톡이 아니라 대면 형태로 눈과 눈을 마주한 상태로 꼭 진실한 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고민은 여러분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제가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는 조언을 여러분의 인사팀장, 여러분 편에 있는 인사팀장의 관점으로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의 고민은요.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설문지로 상세하게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내용을 제가 잘 각색해서 여러분 티 안 나게 또 여러분에게 또는 우리 형편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만들어서 영상으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